금융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방향성은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게 돈에 미친 돈 귀신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산의 토큰화, 은행 예금, 채권, 상품, 부동산 등등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게끔 전환 작업이 지금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뉴욕 멜론, 시티그룹 등등 이 거물급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이체방크가 커스터디 영역에 진입을 한 것은 토큰화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리플이 홍콩통화청과 부동산 토큰화와 관련된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포트리스나 메타코 같은 커스터디 웹3 인프라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도 자산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관하느냐, 이게 또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시티그룹입니다.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이른바 시티토큰 서비스로 불리는 파일럿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토큰화된 예금, 국경 간 송금, 자동화된 무역금융 솔루션을 1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티가 지난해 11월에 세계 금융 시스템을 24시간 연중 무휴, 온체인을 통한 일반 통화 결제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JP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 부문을 설립해서 오닉스를 통한 내부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언젠가 수많은 은행들이 각각의 토큰화된 자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 많은 은행들의 상호 운용성을 일구게 되는 브릿지 커런시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기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상징성이 강한 상품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물론 XRP뿐만 아니라 스텔라 루멘, 퀀트, 알고랜드, 헤데라, 아이오타, XDC 등 여러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연 XRP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리플 기반의 송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의 파트너사 트랭글로가 밝힌 내용은 그래서 더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트랭글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밝히면서 리플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이 2021년 5,3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7천만 달러로 17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ODL 사용을 확대할 것이고, 2022년 이체액은 20억 달러 돌파, 트랜잭션의 80%는 지연 없는 실시간으로 완료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혁신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리플에 대한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해왔던 코인스키드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최소 목표 가격을 1.31달러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지금까지 모든 움직임을 포착해 왔는데 과연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8월 저점 테스트 잘하고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과연 1.31달러 바라보면서 연말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보자라면, 존 디튼 변호사가 잠재적 합의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나름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SEC는 합의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들이 강제로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EC로 하여금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도 법원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갠슬러가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갠슬러는 암호화폐 업계는 거짓과 규정 미준수 상황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고, 이에 대해서 인터뷰어는 법원이 뭐라고 해도 그런 생각은 안 바뀌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진짜 골 때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데, 갠슬러는 글쎄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법원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멘트를 눈뜨고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 자체만 놓고서도 갠슬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여기서 법원은 대법원도 포함이 된다. 이 인간은 지금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대망상증 환자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리플의 CTO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반응도 재미진데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인정한 것이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진짜 갠슬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한 그런 상황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멘트를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 이게 내년 미국 대선이 지나면 어느 당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황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트럼프가 잠재적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던 비백 라마스와미만 해도 SEC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 양반은 몇 살이가 주최하는 메인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SEC는 위원에 가까운 제4의 기관으로 오늘날 연방정부의 암적인 존재에 가깝다라고 본다. 이 기관은 비선출직이 이끄는데도 막강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리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미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소식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인공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휘나스트라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휘나스트라는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 금융혁신과 관련을 해서 기술적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계의 3대 핀테크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는 휘나스트라가 연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 레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그 연관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휘나스트라는 영국 기반의 기업입니다. 휘나스트라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서비스 애저의 결제, 대출, 재무, 소매, 금융 전반에 걸쳐서 두 기업이 이미 지원하는 3,000개 은행, 금융기관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휘나스트라의 혁신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거대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클라우드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이미 블록체인 클라우딩 서비스 상품을 출시한 이유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혁신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 그 금융혁신 주자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금융혁신의 여러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리플 레저라는 것은 꽤나 의미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국내에서는 기사화조차 되지 않은 내용인데 모든 혁신은 늘 그렇듯 우리가 잠든 사이에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JD가 제시한 XRP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을 확인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주 지수 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하면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이 그린 캔들 색깔로 포착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면 40% 수준의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이더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이더리움 대비 5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보나 이더리움 대비로 보나 XRP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분석들 잇따르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를 거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괜히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XRP 월간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XRP가 축적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랠리를 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3개월 축적 뒤에 3배 랠리, 2015년에는 7개월 축적 뒤에 2배 랠리,
2017년 전후로 27개월 축적 뒤 14배 랠리, 이후에 7개월 추가 축적 뒤 8배 랠리,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 올타임 하이 달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68개월 축적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랠리를 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했는데 첫 번째로 고점 대비 27배 급등을 해서 89.1달러로 랠리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6.75배 급등을 해서 22달러를 찍는 것, 세 번째로는 2배 상승을 해서 6.6달러 도달, 네 번째로는 14배 랠리를 해서 46달러. 사실 이건 과거 데이터를 억지로 껴맞춘 거라서 4가지 중 1가지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역사적 고점 대비 2배 랠리, 그래서 6.6달러 도달, 이 정도만 돼도 소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나아가면 몇백 달러, 몇천 달러 가격 전망도 있고 가장 극단적인 가격 전망은 XRP가 모든 상품 시장, 파생 상품 시장까지 다 장악해서 그렇게 $10,000 이상의 시세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소 음모론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근거들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XRP가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가격을 형성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통은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아직 XRP에는 리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원인, 소송 리스크입니다. 그래도 약식 재판을 통해서 절반의 승리는 확인해 준 것이 다행이라면 엄청 다행이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얼추 1년 안팎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후 상황이 더 꼬여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건 해외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인 이더뉴스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스위프트, 투명한 국경 간 결제의 미래. 토큰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엄청난 관심과 채택을 받았다.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97%가 토큰화가 자산 관리에 혁명을 일으키고 전체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토큰화는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분 소유권을 통한 투자 민주화 등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토큰화된 자산은 지금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스위프트는 이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토큰화 이슈 그리고 스위프트의 관점을 우선 정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기존의 보안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네트워크에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는데 결국 목표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CBDC와 여러 디지털 자산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리플과 스텔라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드라이해서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스위프트가 강조하고 있는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증대는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짚어낸 것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여러 블록체인에 퍼져 있는 자산을 서로 매매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꽤나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인이 되어서 그런지 마스터카드 부사장의 CBDC 프로젝트 의지는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담당 부사장인 라즈 다모다라는 마스터카드는 CBDC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CBDC를 다른 형태의 화폐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마스터카드가 개발하고 있는 CBDC 프로그램의 파트너 가운데 하나, 바로 리플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에서는 CBDC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후원 파트너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맨 앞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 리플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 파트너,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후원사로서 아마존과 리플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는 실버 파트너 기업이 하나 있는데 R3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3와 리플은 아주 끈적끈적할 정도로 가까운 협력 관계이고 이 두 회사를 키워낸 곳이 다름 아닌 SBI입니다.
CBDC 시대가 눈앞에 그려질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에 아마존과 리플, R3가 결국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CBDC 컨퍼런스 측이 파트너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재미있는데 리플의 경우에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한다. 오늘날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R3의 경우에는 신뢰가 중요한 규제 산업에서 안전한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엔터프라이즈 분산 원장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업체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정부와 교육, 비영리 고객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포하면서 전 세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버전의 리플 밸류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하나가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경 간 결제 규모가 250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XRP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250조 달러라는 숫자를 리플이 추산을 한 거라면 다분히 이 홍보용 멘트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영란은행의 올해 데이터라는 점에서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웰스파고의 자산관리 매니저로 알려진 셰넌 소프가 한마디 거들었는데 250조 달러 규모가 된다면 아무래도 XRP 500달러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0조 달러 규모라는 게 국경 간 송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XRP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500달러로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폭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지난 8월에 앞으로 7개월 안에 XRP가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위프트가 하루에 4,48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건 XRP의 절반에 불과하다. XRP의 빠른 결제 시간과 저렴한 비용은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XRP 유통량을 750억 개로 가정하고 만약 1000개 기관이 사용할 경우 기관당 7,500만 달러 규모의 XRP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JP 모건만 하더라도 매일 8조 달러 이상을 송금을 하는데 이 정도의 10%만 XRP가 가져온다고 할 경우 나는 4개월에서 7개월 안에 100달러에서 5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 XRP에 대한 채택이 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경우 XRP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그래서 XRP는 폭등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라면 500달러로도 안 될 것 같다. 이걸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숫자이긴 한데 나름 월가에서 밥벌이하는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귀가 더 솔깃솔깃 쫄깃쫄깃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격 전망을 최근 제시한 인물 크립토 에셋가입니다. 이 양반은 다소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꼭 만나고 싶은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XRP가 조만간 10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꿈은 이제 그만 꿔야 한다. 아무도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올타임 하이와 내년 10달러 수준은 합리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0달러만 돼도 소원이었겠다. 이런 생각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전폭적인 XRP 가격 전망으로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다니언 에그라 크립토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에 XRP 3개월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수렴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수렴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 XRP는 910% 랠리를 하면서 0.0274달러로 마감을 했고 이후에 2017년 1분기까지 대칭 삼각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0.2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칭 삼각형 돌파 이후에 같은 해 4분기에 770% 급등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와 동일한 사이클의 흐름이 반복될 경우 이번에 대칭 삼각 패턴 완성 뒤에는 2000% 랠리를 벌이면서 15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금 770% 랠리가 펼쳐질 경우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